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소기업생활 슬중생TV의 소팀장입니다. 요즘 다들 힘드시죠? 어쩔 수 없이 중소기업 들어가서 돈 좀 모아보고 싶은데 연봉은 적고 월세다마다 쓸 데는 많고 돈 모으기 힘드시죠? 저도 중소기업 출신이라 얼마나 힘든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만 잘 챙기셔도 못해도 1년에 100만원, 잘하면 1년에 1000만원 더 추가로 모을 수 있으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어렵지 않으니 꼭 시행하세요. 이런저런 걸림돌 때문에 실행 못하시는 분 없도록 포인트 잘 찍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다양한 방법들 한 번에 다 찍으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듯하니 일단 제일 먼저 땡진 한 푼 없이도 전세 사는 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설명 들어갑니다. 첫째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만 가능한 대출인데요. 조건이 맞아가지고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연리 1.2%라는 초저금리로 전세금 100%의 비율로 최대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연장도 최장 4번까지 가능해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1억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1억짜리 집에 들어가시면 연 120만원, 그러니까 월 10만원씩 이자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이 조건만 들어봐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세한 자격사항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은 첫 번째,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여야지 됩니다. 내가 다니는 기업이 중소, 중견기업인지 어떻게 알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럼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보인번호 입력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인번호는 회사 사업자 등록증 보면 나오죠.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만 가능합니다. 군필자분들의 경우에는 군생활 기간에 따라서 최장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여야지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3,500만 원에서 1원이라도 추가가 되시면 이 자격 조건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포인트는 급여명세서 보시면 식대나 차량 유지 같은 거 비과세 항목이 있어요. 그런 비과세 항목들은 연봉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빼고도 3,500만 원이 넘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항목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회사 급여 담당자분에게 문의하시면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혹시 결혼을 하셨을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곧 결혼 예정이신 분들은 결혼 이후에 부부 합산 소득이 5천만 원이 많이 넘을 것 같다 그러시면 둘 중에 연봉이 3,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명의로 대출을 받으시고요. 결혼 이후에 둘이 합쳐서 5천이 다시 넘는다고 해도 그때 빌린 돈을 미리 갚아야 된다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 결혼 전에 미리 받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난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재직기간이 한 달만 넘어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월급 타시면은 바로 신청하세요. 본인이 수습직이어가지고 연봉계약서상의 급여를 다 못 받고 90%나 80%만 받고 계시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끝나고 나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는 4대 보험 적용받고 계신 분들이면 가능하고요. 아르바이트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출이 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가능하고 은행 직접 방문하셔야 됩니다. 이제 은행 제출 서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 서류는 소속기업 사업자 등록증 4본, 이거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필요 서류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이건 고용보험공단 방문하시거나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들어가셔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재직증명서, 네 번째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다섯 번째는 급여명세서, 여섯 번째는 국세청 기준주 업종 코드 확인서. 이 서류들은 음료수 하나 사들고 가셔서 인사과 요청하시면 다 해주십니다. 인사 담당자분이 귀찮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꼭 커피 한 잔이나 음료수 준비해 가시는 센스 잊지 마세요. 신분증 4본, 다음은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이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서류들 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 가능한지, 대출 한도가 얼마 나오는지, 필요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전세나 반전세 매물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상인 집이랑 연리 85평방미터 이상인 집은 대출이 안 됩니다.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 소유가 아닌 문중 소유인 건물도 안 됩니다. 박씨 종가 건물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고요. 부동산 매물 찾는 거 해본 적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각종 부동산 어플 있어요. 광고하고 사이트도 있고요. 그런 거 둘러보신 다음에 부동산에 전화하셔가지고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 가능한 물건인지 물어보시고 부동산에서 된다고 하면 그때 방문하시는 게 헛걸음 안 하시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에서 되는 집이라고 하실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일단 발급하셔가지고요. 권리관계 문제가 없는 집인지 확인하시고 계약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가계약금 어느 정도 내시는 게 좋습니다. 가계약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보다 나중에 와서 계약금 먼저 내버리는 사람한테 방 뺏길 수도 있어요. 적은 돈이라도 가계약금을 내시는 게 좋은 매물 지키는 방법입니다. 요새 좋은 전세 구하기 힘들잖아요. 뺏기기 전에 조금이라도 내세요.
가계약금은 나중에 전세금 낼 때나 뭐 계약할 때 그만큼 빼고 계약하는 거니까 아까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가계약까지 하셨으면은 준비된 서류들 가지고 다시 은행을 가서 가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오케이 하면은 바로 다시 부동산 가셔서 계약 진행하시면 돼요.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라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만 잘 챙기시면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계약서 좀 꼼꼼하게 보시고요. 전세 계약이거나 반전세 계약인 경우에는 월세까지 다 사전에 협의한 거하고 틀리지 않은지 보시고요. 집주인분 신분증상의 성함이랑 주민번호, 계약서상의 이름, 주민번호가 같은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계약서에 꼭 전세자금 대출 투기약을 넣어달라고 하셔야지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영상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잘 챙기시면은 별 문제 없어요. 계약서 다 작성하셨으면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건축물 대장을 부동산에서 받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계약서 일단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지 되는데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으셔도 되고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확정일자 받으신 계약서와 기존에 발급받으셨던 서류들 원본을 은행에 제출하고 한 2주 정도 기다리시면은 대출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 심사가 통과가 됐으면 지정된 날짜에 집주인분 계좌에 요청한 대출금이 입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하시고 입주하시고 난 후에 주민센터에 신분증 가지고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고요. 전입신고하고 나서 등본을 발급받으셔서 은행에다가 제출을 하셔야 마무리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릴 사항들과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잘 안 해주려고 한다는 얘기가 어디저기서 많이 나와요. 근데 아닙니다.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대출이라서 자격 조건만 맞으면 다 해줍니다. 자격 조건이 내가 봤을 땐 다 맞는 것 같은데 왜 안 해주지? 은행에서 안 해준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은행 직원분이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거기서 실랑이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은행 한 번 더 가보시는 게 좋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100% 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동의해주는 집주인 찾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부동산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가능한 물건만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 공인중개사분께서 잘 찾아주십니다. 근데 정말 마음에 드는데 집주인분이 안 해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집주인분한테 얘기를 해서 80%라도 해달라. 80%는 따로 번거로운 서류 작업 같은 거 필요 없으시니까 해달라고 하시면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대신에 그런 경우에는 20%의 전세금은 본인 직접 준비를 하셔야지 되겠죠. 그 부분은 좋은 매물이면 어쩔 수 없이 좀 감안하셔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중간에 퇴사를 한다거나 대기업으로 이직을 한다거나 연봉이 인상이 돼가지고 연봉이 3,500만 원이 넘어간다거나 하면 방 빼고 돈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대출 연장 시점인 2년까지는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2년이 넘어가서 연장할 때 보증금이 오른다거나 다른 집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다른 집이 더 비싼 집이거나 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자분의 소득에 대해서 심사를 다시 해요. 그러면 조건이 안 맞잖아요. 연장이 안 됩니다. 그럼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없으실 경우에는 소득심사를 다시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연봉이 올랐다거나 이직을 한다고 해서 돈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다. 요새는 전세계약이 4년이라서 4년까지는 무난하게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계약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계약금 내고 계약서 쓴 후에 은행 가서 대출 신청을 했는데 대출 신청이 부결이 나가지고 계약금 날리는 겁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쓸 때 은행에서 대출 신청이 안 됐을 때, 대출 실행이 안 됐을 때 계약금을 돌려준다라는 특약을 꼭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하셔야 돼요. 집주인분이 나 그런 거 하기 싫은데 라고 하시면 다른 집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도 그 집을 꼭 계약하고 싶으시면 등기부분을 일단 하나 떼서 은행을 가세요. 은행 가서 가상담을 한번 하세요. 이런 집인데 대출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은행에서 은행원분이 보시고 이런 조건이면 안 나오지 않는다. 웬만하면 대출이 나올 거다라고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고요. 안 된다고 하시면 그건 그냥 그 집은 포기하는 거고요. 은행원분이 보시기에 될 것 같다고 하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집주인분을 만나셔서 집주인분한테 은행원하고 상담을 해봤는데 은행원분이 이거 된다고 하더라. 근데 그래도 100%는 아니니까 된다는 가정하에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특약사항을 좀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집주인분이 그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해주실 거예요. 근데도 만약에 안 해준다고 하시면 그 집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고 해주신다고 하시면 그 집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결론은 특약사항은 꼭 넣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계약금 날립니다. 꼭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한 달 이상 중소나 중견기업에 다니고 계시고 만 34세 이하이신 분들, 군대까지 하면 만 39세 이하이신 분들은 무조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세요. 못해도 1년에 200만 원, 많게는 400만 원까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전세자금 내주셔가지고 돈이 필요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받으세요. 그 돈 받으셔서 그 돈으로 전세금 내시고요. 부모님이 주신 돈은 재테크 시드머니로 쓰시기 바랍니다. 금리 1.2%의 만기 일시 상환에 중도 상환 수수료 없는 대출은 이 나이 때 아니면 못 받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점심시간이라도 일단 은행 들러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대출이라는 게 개인별로 정말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좀 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아래 텍스트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은 댓글로 질문 주시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좀 길어지어가지고요. 두 번째, 카카오뱅크 전세자금 대출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무지개,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고요.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카카오뱅크 어플만으로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주세요. 여기까지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